네, 안녕하세요. 대좀비월드의 대좀비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이자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니에 대한 바디 그리고 그 렌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두 가지 바디의 루머가 뜨면서 이제 어떤 바디가 나올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하나가 먼저 선공개되었죠. 어제, 그제 발표돼서 많은 분들께서 먼저 리뷰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계시는 소니 GV1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주절주절 주관적으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충격적이었었던 거는 바로 소니가 바디에 스위블 액정을 넣어줬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소니가 스위블을 넣어줬는데 심지어 타사에서도 흔치 않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1인치 카메라에다가 스위블 액정을 넣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브이로그를 위한, 그리고 영상 시장을 제대로 타겟팅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한 스펙이라던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정보들을 보고서 소니 바디를 오래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먼저 화소는 2000만 화소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메인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인 스위블 액정,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킨, 그 다음에 아웃포커싱 효과까지 이 세 가지가 아마 주력인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들에서 그리고 앞서 체험을 먼저 하신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깔만한 게 없습니다. 기존의 소니 바디를 사용하면서 불편했었던 점 중에 하나가 플립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스위블을 지원하지 않아서 바디 위쪽에 마이크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브라켓이 있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스위블이라는 해결 방안으로 인해서 위쪽에 조금 더 액세서리를 편하게 장착을 할 수 있다던가 모니터링 자체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킨, 이거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이 소프트 스킨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효과를 봤을 때 눈에 띄게 어느 정도 피부 보정이 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기 위한 브이로그, 가볍게 야외에서 촬영하기 위한 브이로그로는 정말 괜찮은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대해서 톤이나 아니면은 이제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포커싱을 날리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흔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이제 인물 사진 효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경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실제로 심도 차이를 이용한 아웃포커싱인가 할 정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포커싱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포커싱이 날아간다는 건 이제 심도 아웃포커싱 외에도 보케 느낌을 어느 정도 좀 살릴 수 있다라는 점을 뜻하게 되는데요. 1인치 카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컴팩트 카메라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나마 이러한 아웃포커싱, 심도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디는 1인치 시모스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조리개 f1.8의 최대 개방을 가진 가변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RX 시리즈, RX100, 마크 7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f2.8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개가 밝아졌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때 조금 더 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대 그리고 장소에 따른 촬영의 제약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소니의 AF 시스템은 그대로 차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AF 그리고 IAF 지원을 하고 있고요. 4K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컴팩트 카메라의 한계상 4K 24p 그리고 30p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로우모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960p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4K를 사용하시다가 슬로우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에 띄는 슬로우를 먹이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카메라로 슬로우모션 촬영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소니 카메라다 보니까 S로그를 지원을 합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S로그2, S로그3 지원을 모두 하고 있고 픽처 프로파일 자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의 이제 색 보정, 후반 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개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 자체에 손떨방, 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떨림, 걸어다니면서 촬영하는 일상 속의 떨림 정도는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떨림 자체를 완전 봉쇄를 하고 촬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짐벌이 필요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카메라의 특징을 그리고 무기를 다 없앨 수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메라의 최대 장점은 휴대성과 그리고 가벼운 무게,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편하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는 장점이 있는데, 짐벌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휴대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연사는 최대 초당 24컷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 속에서 영상에 대한 포커싱은 많이 다루시고 디테일한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진에 대한 리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부분은 제품이 나오고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선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공개가 덜 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음향회사 소니답게 오디오 수음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녹음 영상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영상들을 봐도 기존의 작은 마이크 구멍이 아니라 조금 더 수음 자체를 높은 퀄리티로 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제품이고, 귀엽게 사진과 영상 속에서 미리 많이 보셨겠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데드캣 자체가 기본 구성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귀엽게 생긴 액세서리 같은데, 그만큼 데드캣 자체를 기본 구성품에 넣어줬다라는 거는 자체 오디오 수음, 자체 마이크에 자신이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특징이자 제가 조금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하다 싶었던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GV1의 화각은 표준줌 24mm, 70mm, 2470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3mm라는 화각이 광각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24mm는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한 화각입니다. 이게 정말 브이로그에 메인을 두고 그것을 주력으로 하고자 했었다면은 차라리 조금 더 광각인 16mm에서 35mm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24mm는 어느 정도 슈팅 그립을 쓰거나 아니면은 관절 삼각대를 쓴다고 하더라도 은근 이게 되게 타이트합니다.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주고받거나 하는 식의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23mm 좀 좁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바디 자체에서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배터리 하나에 공식적인 사용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4K 촬영 시에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풀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이 배터리를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소니 카메라 바디들 중에 배터리가 빨리 닿는 바디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 자체가 워낙 빨리 닳아서 새 제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소모가 빨라서 난처했었던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터리도 여분 후에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를 제가 아직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뽑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영상들을 봤을 때, 그리고 공식 발표를 봤을 때 의외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그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소니 측에서 많이 선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바디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쯤은 구매가 아니더라도 써보고 나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